안녕하십니까. 시큐레터 대표이사 임차성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대규모 해킹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해킹 사건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대부분 최초에 악성 이메일이 내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국내 통계 자료에 보면 우리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 75%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91%가 이메일을 통해서 해킹 공격이 시작됐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킹 공격을 당했으면 당연히 이메일부터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럼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파일은 당연히 첨부 문서 파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부 문서를 통해서 공격되는 확률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막아야 될 파일은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첨부 문서를 잘 막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문서 EXE 파일을 직접 받아서 실행도 해 보고 그랬는데, EXE 파일을 모르는 사람한테 받아서 실행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gmail이나 네이버나 기본적인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EXE 파일을 기본 첨부하는 거를 기본 차단하고 있습니다. gmail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압축을 해서 파일을 보내도 내부에 이제 EXE 파일이 있으면 기본 차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EXE 파일이 내부로 들어오는 건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이거를 제대로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메일을 사용하려면 이메일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 파일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서 파일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안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 파일은 악성 코드 진단 솔루션이 잘 차단을 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럼 저런 문서 파일을 진단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안티바이러스나 안티스팸, 이렇게 시그너처 기반 솔루션입니다. 기존에 해킹당한 사례를 보고 시그너처를 만들어서 더 악성 피해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솔루션인데요. 이 솔루션의 단점은 빠르게 진단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새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는 탐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행위 기반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이 행위 기반 솔루션은 파일이 들어오면 시그너처가 없더라도 가상 환경에서 한번 파일을 한번 돌려보고 이게 악성 행위를 하면 진단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매우 시그너처 없이 탐지할 수 있다는 매우 좋은 솔루션인데, 이게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악성 코드 제작자가 이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악성 코드 제작자가 내가 지금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동작하는 가상 환경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 환경이면 동작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행위 기반 솔루션이 5분 정도 모니터링을 하는 거를 파악을 하고 한 2-3일 후에 동작하거나 혹은 3-4시간 후에 동작하거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 행위 조건인데, 파일을 이렇게 문서 파일을 한 3-4페이지 정도 이렇게 넘겨보거나 이랬을 때 악성 행위가 일어나도록 하면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행위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눴는데, 행위 기반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무한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보완을 하긴 하지만 행위가 일어나고 나면 사실 조작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기반 솔루션을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악성 코드 해킹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솔루션이나 마찬가지긴 한데요. 대부분 이제 보안을 잘 구성하고 있다면 시그너처 기반과 행위 기반 솔루션 두 개를 운영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내부로 악성 코드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정말 악성 코드인지 분석가가 이걸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가가 이 행위는 없지만 시그너처도 없고 행위도 없지만 이게 악성 파일인지 정상 파일인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셈블리 레벨에서 CPU 레지스터나 이런 거를 보고 이게 지금 행위가 정확히 있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악성 파일이냐 정상 파일이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을 자동화해서 만든 게 저희 시크릿 솔루션인데요. 그러면 실행 파일은 이제 당연히 행위가 일어나지만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행위가 일어난다고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문서 파일도 악성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서 파일이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서 파일 내부에 매크로란 기능입니다. 매크로는 마치 실행 파일처럼 동작할 수 있어요, 문서 파일이. 근데 매크로는 이제
이게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서 파일을 사용할 때 매크로가 있으면 경고 메시지가 한번 뜹니다. "매크로를 실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이 경고 메시지를 사실 떴을 때 사실 안 열어보면은 매크로 해킹당할 일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인제 열어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매크로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매크로가 들어왔을 때 이게 인제 해킹 공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악성 매크로로 만든 코드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제 정상적인 매크로로 한번 봅시다. 정상적인 매크로가 외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는 매크로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만들었는데 요 외부 경로에 악성 파일을 넣어 놓으면 바로 이 매크로를 갖고 있는 문서 파일은 악성 파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 매크로를 갖고 있는 문서 파일은 악성이 될 수 있고 정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그너처로 검사할 수도 있고 행위로 검사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되게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싶다면 문서 안에 있는 매크로를 CDR 기능을 이용해서 제거하고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 기능을 이용한 해킹이고요. 두 번째는 수량은 많지 않지만 아주 가끔씩 들어오는 타겟 공격입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익스플로잇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폰트나 표 속성 혹은 머릿말, 꼬릿말에 취약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익스플로잇을 CDR로 제거하고자 한다면 한 폰트만 사용해야 된다. 완전하게 안전한 폰트만 다 사용하거나 안전한 표만 사용하거나 하나로 통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문서가 정상 문서에서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CDR 기능으로는 이 비정상적인 매크로,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익스플로잇을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단은 악성 코드 수량 자체는 매크로나 이제 자바스크립트 들어온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CDR로 매크로나 자바스크립트를 떼내고 재조합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익스플로잇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 레벨에서 분석해서 이 익스플로잇을 갖고 있는 파일을 진단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행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환경이라도 익스플로잇이 일어나는 거를 인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진단을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 이런 디버거를 저희 가상 솔루션 안에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 드린 이 화면은 저 CPU 레지스터가 지금 CC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CC라는 값이 2 이상의 값이 들어가면 바로 다음 스텝에서 exploit이 일어납니다. 취약점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부터 악성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저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진단을 하려면 저 CPU 레지스터 값이 스택 오버플로우가 들어간 크기 이상으로 들어왔을 때 진단을 하면 저 취약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거는 CPU 레지스터 EIP를 이렇게 트래킹하면서 SH 체인이 감염됐는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데 지금 이 시점은 힙에 쉘 코드가 들어가 있는 시점이에요. 아직까지 어크로벳 리더의 정상 기능이긴 하지만 안에 쉘 코드가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아직까지 정상 기능인데 분석가가 이 힙 안의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쉘 코드구나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힙 안의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NOP 슬레드가 있는지 판단을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익스플로잇이 일어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들어와서 원래는 저 CPU 레지스터가 힙 공간으로 갈 수 없도록 어크로벳 리더는 설계되었지만 이게 익스플로잇이 일어나면 힙 공간으로 가서 저 쉘 코드를 실행하면서 완전히 어크로벳 리더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악성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익스플로잇을 이용한 악성 코드 공격입니다. 이런 공격들은 사실 매크로처럼 수량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한 달 동안 걸어 놓는다고 해서 이게 안 들어올 확률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들은 매우 정교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1 년에 하나라도 제대로 탐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두 번째로 보여 드리는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워드 안에 플래시 코드가 있는 겁니다. 이 플래시 코드 안에 취약점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취약점을 일으키는 근본 포인트는 저 mp4 파일이라는 아주 작은 파일인데 이게 외부에서 다운 받아야지만 exploit이 일어나는 파일입니다. 문서 파일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공격자가 행위를 하고 싶은 시점에만 행위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문서 파일을 만든 다음에 문서를 보낼 때 저 서버를 끄고 보냅니다. 그러면 행위 기반에서 행위 기반에서 저 문서를 열어보면 당연히 아무런 취약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 문서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로 들어가서 문서라는 거는 실행 파일과 달리 이렇게 조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서 내용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확대 생산도 됩니다. 그 확대 생산됐을 때 해커가 저 MP4 파일을 받을 수 있는 저 서버를 키면은 그때부터 악성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 파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악성 문서 파일들이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서 파일은 일단 진단하는 시점에서 행위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메모리 맵에 올려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정상적인 문서 파일이 쓰는 메모리 맵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힙 스프레이를 한 모습입니다. 저렇게 메모리를 과도하게 많이 쓴 경우는 아직까지는 정상 기능입니다. 정상 기능인데 문서 파일이 일반적으로 저렇게 프라이빗 메모리를 과도하게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저 시점에서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안에 저렇게 쉘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NOP 슬레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NLP 슬레드를 보고 악성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쉘 코드들이 많이 뛰는 주소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더 타이트하게 NOP 슬레드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맨 밑에 SH 체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다른 주소로 덮여 있는 화면인데 SH 체인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다가 프로그램이 망가지면 비정상 종료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띄우고 죽는 그런 프로그램 경로예요. 근데 거기를 다른 주소로 바꿔놨기 때문에 어크로벳 리더는 비정상 종료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띄운다고 생각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이제 악성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시점에서 SH 체인이 감염됐는지 저걸 판단하고 악성 코드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파일을 쓰지 말아야 될 API를 콜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디버거 상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기술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분석가가 분석하는 거를 자동화시켜서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에서도 악성 코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솔루션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세대에 시그너처 기반의 안티바이러스 제품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안티바이러스 제품이 무용하다는 건 아니고 매우 효과적이고 매우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행위 기반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시그너처 없이도 한번 탐지해 보자.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실행 파일은 무조건 행위가 있기 때문에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실행 파일 진단하는 거 매우 효과적이고 좋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최근 들어서 들어오는 해킹 공격의 처음 시작점은 문서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비실행 파일은 말 그대로 비실행이기 때문에 행위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행위를 일으킵니다. 근데 행위가 없어도 진단을 해야 되는데 행위 기반 솔루션을 돌려도 진단이 행위가 없으니까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로 저 비실행 파일들에 대해서 행위가 없어도 어셈블리 레벨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저희 시크레트 솔루션은 어셈블리 레벨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레벨에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기존 보안 솔루션보다 압도적으로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회 기술 탐지 차단은 문서 파일은 원래 매크로를 제외하고는 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익스플로잇이 터지고 나서 쉘 코드를 실행하고 나면 무한대의 행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쉘 코드가 실행되고 나서 행위의 다양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익스플로잇이 터지기 전에 여러 가지 메모리 맵을 통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요런 행위를 무해화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되게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이 지금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나 TI나 뭐 동적 기반, 시그너처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악성 코드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 자체가 이런 다양한 기술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메일 구간에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티 스팸과 메일 서버 사이에서 정상인 경우에는 바로 패스를 해주고 악성인 경우에는 들어가기 전에 바로 격리를 해주고 담당자한테 리포트를 보내주는 게 SLE라는 이메일용 제품입니다. 저 이메일용 제품은 크리니티라는 스팸 솔루션과 함께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객 적용 사례인데요. 직원 수가 한 4,000명 정도 되면은요. 한 달에 중복 제거하고 악성 코드가 한 48건씩 들어오는데요. 이 중에서 시그너처로 진단하는 게 8건, 언노운이 40건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기존에 몰랐던 악성 코드가 한 달에 40건씩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인지를 하게 되면
"나 인제 솔루션 그만 쓸래."라고 하면 다음 달부터 40 건씩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악성 코드를 40 건씩 인지하게 된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요. 보안 담당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보안 솔루션을 걸어보면 우리가 실제로 내부로 악성 코드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악성 코드를 많이 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지?"라고 인제 의문을 갖는 고객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의 악성 코드가 은닉 모드로 동작을 하고요. 아주 적은 수의 악성 코드가, 정확히 말하면 해커가 알려주는 악성 코드, "너 해킹 당했어?" 라고 알려주는 악성 코드, 랜섬웨어나 뭐 파일을 포맷시키거나 이런 거는 좀 확률로 보면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해킹을 당했다고 인지하는 시점은 협박을 받거나 아니면 갑자기 랜섬웨어로 감염이 되거나 이렇게 해커가 알려주고 싶은 시점에 알기 때문에 실제로 악성 코드는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지하게 되면은 왜 솔루션을 사용해야 되는지 당위성은 분명히 생기는 거고요. 그 저희 솔루션이 이메일뿐만 아니라 망연계나 게시판 쪽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가운데 망연계 쪽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망연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의 중요 자산이 뭐 랜섬웨어로 감염되거나 이러면 엄청나게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아예 네트워크가 안 되도록 분리를 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실행 파일은 기본 차단이 되지만 문서 파일은 내부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문서 파일이 내부로 들어가서 악성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앞단에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안티바이러스로 시그너처 검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노운 디텍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노운 디텍션을 하려면 이 행위 기반 솔루션을 걸어야 되는데, 행위 기반 솔루션을 걸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행위 기반 솔루션이 보통 5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망연계는 내가 PC를 2대 쓰면서 내가 보내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5분 정도 기다리려면 엄청나게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망연계에 언노운 디텍션 솔루션을 걸려면 1분 안에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언노운 디텍션 제품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웹 공용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다큐멘트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나 생보사 같은 사이트에 민원인들이 다큐멘트를 올립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반드시 민원인들이 올린 다큐멘트를 봐야 돼요. 보고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누구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 게시판에 EXE 파일은 당연히 안 올라가겠죠. 근데 문서 파일이 올라갔을 때 악성 코드를 진단해 주는 기술로도 저희 솔루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랩에 SSL 가시성 장비가 있어요. 여기 통해서 외부로 SSL 암호화 통신하는 것들도 저희 솔루션을 연동해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콜라보 제품도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청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구독형 SLES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을 이렇게 설치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저희 이메일에 그 MX 레코드만 바꿔주면은 바로 저희 구독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작은 중소기업들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이 솔루션은 클라우드에 아이디 센터나 클라우드에 있고 MX 레코드만 바꿔주면 저희 아이디 센터에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들도 대부분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이 꼭 악성이든 정상이든 안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크리티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SLES 서비스는 저희가 악성으로 탐지했더라도 차단은 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다 보내주는데, 다만 SLES 서비스는 악성으로 탐지가 되면 경고 메일부터 먼저 보내줍니다. 경고 메일 먼저 보내주고 그다음에 메일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경고 메일이 있으면 이 파일은 악성 파일이기 때문에 안 열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메일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게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악성 코드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차단을 할 수 있지만 URL이나 사기성 메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어디로 계좌 이체 시키라든가 아니면 해커가 방금 만든 URL이라든가 IP라든가 IP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기성 메일은 악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KT랑 연동해서 KT에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그거를 인제 사기성 메일이나 악성 URL을 탐지해서 저희 솔루션과 연동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